네, 안녕하세요. 펀디멘탈 팀에서 두 번째로 발표할 논문은 Restricting the Flow Information Bottlenecks for Attribution Map이라는 페이퍼입니다. 이제 이 페이퍼는 Explainable AI랑 관련된 페이퍼고요. 먼저 이 Attribution Map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인풋 이미지로부터 네트워크가 도그 혹은 캣이라고 이렇게 프레딕션을 했으면, 요 네트워크의 이 디시전이랑 가장 관련된 리전을 이제 비주얼리 익스플레이네이션, 비주얼리 프로바이딩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어트리뷰션 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페이퍼에서는 세일런스 맵 혹은 비주얼 익스플레이네이션, 히트 맵 등으로 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트리션 맵 자체를 몇 가지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페이퍼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화이트박스 어프로치랑 블랙박스 어프로치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이트박스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explainable AI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래드캠 같은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과 동일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네트워크가 타이거 캣이라고 프레딕션을 했다면, 여기로부터 나온 액티베이션 맵과 이 타이거 캣을 디시전 하는데 영향을 준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들을 추적해서 이것과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사이의 엘리멘트 와이즈 썸을 통해서 비주얼 익스플레네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가이디드 그래드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박스 어프로치들의 어떤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고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는 단점으로는 어떤 그 네트워크들의 인터널 컴포넌트들, 예를 들어서 액티베이션 피처 맵이라든지 그레디언트 정보를 다 트랙탑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는 이제 블랙박스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목표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예를 들어서 타겟 클래스가 플롯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요 프레딕션 프루 스코어를 가장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는 리전을 퍼터베이션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찾아냅니다. 이런 블랙박스 어프로치의 장점으로는 어떤 모델 어그노스틱한 성질을 가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블랙박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단점으로는 옵티멀 마스크를 찾는 과정 자체에서 어떤 추가적인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이 좀 어렵다라는 걸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작년 ICLR에 억셉된 Restricting the Flow라는 페이퍼는 이런 어트리뷰션 맵을 이제 잘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어떤 기존 메소드들의 어떤 단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인포메이션 버틀렉이라는 컨셉을 어트리뷰션 맵에 최초로 적용해서 이런 비주얼 익스플레네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라는 게 이 페이퍼의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포메이션 버틀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인포메이션 버틀렉 자체는 이제 베를린 대학교의 TCB 교수가 정보 이론에서 처음 제안을 한 건데, 이 인포메이션 버틀렉의 목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원하는 프레딕션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리프레젠테티브하게 하고, 반대로 인풋 정보는 최대한 서프레스 시킨 어떤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I가 의미하는 거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입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 자체는 어떤 투 베리어블 사이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와 그다음에 마지널의 곱 사이의 K의 다이버전스거든요.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자체가 두 베리어블 사이의 인디펜던스 정도를 매저할 수 있는 매트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레이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시키고요. 반대로 인풋은 미니마이즈 시켜서 레이블에 대해서는 잘 맞추고, 인풋 정보는 최대한 서프레싱 시킨 Z를 이제 옵티마이즈를 통해 찾는 겁니다. 베타텀은 정보를 얼마나 응축시킬지를 결정하는 트레이드 오프 파라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떤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Z를 디파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가장 정보를 컨테미네이션 시키는 제일 쉬운 방법은 노이즈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Z를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요. 이제 R 자체가 어떤 X가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돼서 나온 특정 레이어라고 한다면요. 요 피처 맵과 그다음에 입실론, 노이즈 사이의 인터폴레이션 값입니다. 이 입실론은 R의 그
스태티스틱을 따르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람다 값이 1이라면요. 요 R 정보가 그대로 Z로 트랜스밋된 인포메이션이 되겠고요. 반대로 람다가 0이 돼버리면 노이즈 값이 그대로 Z가 들어와서 R 정보를 모두 잃어버린 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앞에서 말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버틀렉을 옵티마이즈 시키는데요.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와 그다음에 마지널 곱 사이에 K에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PZ가 포스테리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트랙터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여기서 베리에이션 어프로시메이션을 도입하는데요. 이제 PZ 말고 QZ를 아래 스태티스틱에서 가우시안 샘플링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어썸션은 이 Z가 요런 IID-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 페이퍼에서 저자들이 reasonable 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17년도 닙스 페이퍼에서 어떤 특정 인풋이 프로퍼게이션 하면서 리니어 혹은 CNN을 거치고 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한 페이퍼인데 그런 페이퍼를 이제 레퍼런스로 두면서 요거를 이제 가우시안으로부터 이제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션 인퍼런스를 통해서 요 IRZ를 쭉 전개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K에 대한 것은 항상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요거의 이제 어퍼 바운드를 저희가 엘보 텀으로서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 IRZ를 다시 쓰게 되면은 텀이 이렇게 바뀌고요. 이 자체를 이제 LI로 디파인 하겠습니다.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R과 Z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Y랑 Z는 맥시마이즈 시켜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이 페이퍼에서 YZ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17년도 페이퍼가 그 VA 태스크에 인포메이션 버틀렉을 적용한 페이퍼인데 여기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Y, Z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근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최종적으로 인포메이션 버틀렉 자체를 크로스 엔트로피 텀과 I 텀으로 이제 근사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는 얼마만큼 인포메이션을 줄일지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이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두 가지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제안을 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는 퍼샘플 버틀렉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인터미디엇 피처 맵 자체, 특정 인터미디엇 피처 자체를 R로 두고요. 여기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 버틀렉을 적용을 합니다. 람다 값을 인터폴레이션 하기 위해서 0하고 1 사이로 노멀라이즈 시켜야 되는데 그 텀으로써 이제 알파 값의 시그모이드 텀을 씌운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초로 인포메이션 버틀렉을 옵티마이즈 하기 전에 정보들을 최대한 오픈시켜 놓기 위해서 람다 값을 최대한 1에 가깝게 두고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트레이닝의 스테빌라이즈를 위해서 노이즈를 10번 샘플링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이 오브젝티브 텀을 미니마이즈 시켜서 Z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어떤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Z2를 가지고 어트리뷰션 맵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Z를 채널 와이즈 방향으로 다 어그리게이션 해버립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이 페이퍼에서 말하는 어트리뷰션 맵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가 그 퍼샘플 버틀렉에서 어떤 피처 맵을 샘플링 할지를 보여주는 결과고요. 보시다시피 1번, 2번, 3-4번, 4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위쪽 텀은 베타 값이 달라질 때 특정 레이어에서 어떻게 어트리뷰션 맵이 달라지는지 보여주는데요. 너무 베타 값이 크게 되면은 프로버빌리티 자체가 박살이 나서 이 베타 텀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컴브라 레이어라든지 풀링 레이어 자체가 스파셜 정보를 이제 뭉개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막으려고 여기선 그 람다 값에 단순히 시그모이드만 취하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필터링을 해서 노이즈에 좀 더 스무딩 할 수 있게 하는 텀을 적용했습니다. 위쪽 텀이 가우시안 커널을 통과하지 않은 케이스고요. 밑에가 가우시안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 더 노이즈에 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컬럼 축으로는 그 노이즈 샘플링한 개수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의 두 번째 베리에이션으로는 이제 리드아웃 바틀렉 이런 걸 사용했는데요.
이제 어떤 특정 레이어 하나에서만 인포메이션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네트워크의 중간중간에서 여러 개의 피처 맵을 뽑고요. 그거를 이제 업샘플링하고 리사이즈 시키고 컴브레이어 몇 개를 통과시켜서 여기도 이제 적용될 수 있게 without bottleneck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티브 어세스먼트 보시면은 이제 여러 메소드들과 비교해서 요 마지막 두 개가 얘네가 제시한 메소드들인데 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정성적인 평가 자체가 어트리뷰션 맵이 조금 아직 평가하는 지표가 정성적으로니까 좀 없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보기에는 더 적은 픽셀로 오브젝티브들을 잘 하이라이팅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제 예제들은 좀 다음과 같고요. 보시다시피 뭐 이런 배로우는 여기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좀 하이라이팅 잘 되고 있죠. 물론 다른 것도 다 잘 되고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정성적이 아니라 퀀티티브 이밸루에이션을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세니티 책이라고 해서 18년도 구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일단 DNN 아키텍처가 있을 때 이 DNN 아키텍처로부터 얻어진 어트리뷰션 맵을 오리지널 어트리뷰션 맵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DNN 아키텍처의 마지막 단부터 파라미터들을 랜더마이제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브래주얼리 랜더마이제이션 시켜서 이 오리지널 어트리뷰션 맵과 이 랜더마이제이션 파라미터를 가지고 구한 어트리뷰션 맵 사이에 심스코어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왜 하냐면 이제 explainable은 모델 existing 네트워크를 설명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existing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센시티브하지 않다면은 제대로 된 익스플레이션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 페이퍼에서 얘기했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이 실선이 얘네들의 메소드들인데 마지막 레이어만 이제 랜더마이제이션 해도 큰 폭으로 드랍되는 걸 봐서 자기네들 메소드들이 이제 모델 파라미터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라는 것을 이 실험으로 조금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LRP 페이퍼에서 제안된 센시티비티 N이라는 평가 방법인데요. 이거는 어떤 네트워크의 아웃풋과 어트리뷰션 맵 안에 들어있는 그 값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RI가 이제 픽셀 렐러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TN을 예를 들어서 N개의 랜덤 픽셀들을 어트리뷰션 맵으로부터 샘플하고요. 거기 안에 시그마를 취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트리뷰션 맵의 에너지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값과 요 SC 자체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로짓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들어갔을 때 로짓과 그 N개 샘플한 것을 다 0으로 죽여버린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나오는 로짓 값의 차이 그것과 어트리뷰션 에너지 사이의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구한 겁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요 렐러번스 픽셀 자체를 이제 한 픽셀 단위로만 하는데 얘네들이 해보니까 한 픽셀 단위로 했을 때는 굉장히 디스크리미티브가 하지 않아서 이거를 패치 단위로 키워서 8x8로 키워서 두 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마찬가지로 실선이 얘네 모델인데 이런 것들의 이 모델의 인풋 어트리뷰션 맵 변화에 더 센시티브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제 전체 어트리뷰션 맵 중에 한 2%만 지워줘도 굉장히 더 이 센시티비티에서 잘 디스크리미티브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컬리제이션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트리뷰션 맵의 높은 값이 그 바운딩 박스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그 비율을 측정해서 만약에 어트리뷰션 맵의 중요한 픽셀 자체가 바운딩 박스 안에 잘 들어가 있으면 오브젝티브를 잘 하이라이팅 혹은 타겟팅 한 거기 때문에 그 레이시오를 가지고 첫 번째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측정을 했고요. 결과는 이 세 번째 컬럼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기네들 레이시오가 제일 높아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 디그레데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매트릭 자체가 조금 복잡한데 주어진 인풋 자체를 그리드로 나눕니다. 그러면 8x8, 14x14로 나눴는데요. 그리드로 나누고 그 안에 그리드 안에 각각 들어가 있는 어트리뷰션 값들을 다 합합니다. 그 그리드들을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다 정렬을 하고요. 이제 그 값이 높은 순서대로 혹은 낮은 순서대로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중요한 픽셀이 지워졌다면은 모델 프레딕션이 1에서 급격하게 감소할 겁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패치가 지워졌다면은 모델 프레딕션은 완만하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커브를 그린 다음에
그 커브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디그레이데이션 스코어라고 얘네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 스코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얘네들이 디그레이데이션에서도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좀 어, 보여줬습니다. 정량적인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페이퍼의 결론으로는 어트리뷰션 맵을 구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포메이션 버틀렉이라는 개념을 어트리뷰션 맵에 도입하고 어, 일렐리번트한 리전들을 지움으로써 더 좋은 퀄리티의 어트리뷰션 맵을 뽑아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자료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